집. 이게 그 말로만 듣던 변호사 배지야? 아유, 우리 아들이 이걸 차게 될 줄 꿈에도 몰랐는데. 변호사 되자마자 협회에서 받았지. 엄마 보여주려고. 이제 실감이 나? 아들 변호사 된 거? 그러게, 이제 실감이 나네. 우리 아들 그동안 고생 많았어. 변호사 된다고 어려운 형편에 아르바이트랑 공부랑 병행하고 남들은 공부만 해도 몇 년씩 걸리는 걸 넌 밥벌이까지 하면서 했으니 엄마가 보태준 게 없어서 참 미안하구나. 그래도 이렇게 잘 된 거 보니까 마음이 놓이네. 우리 아들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일 것 같아서. 이제 시작인걸. 그리고 엄마가 뭘 보태준 게 없어. 엄마도 바쁜데 맨날 나 도시락 싸줬잖아. 뭐라든 밥을 든든하게 먹어야 힘이 난다고. 그 도시락 덕분에 공부도 잘한 거야. 내 합격 비결은 다 엄마표 도시락에 있다고. 아무튼 누굴 닮아서 이렇게 말을 이쁘게 하는지. 그럼 어디로 갈지는 결정한 거야? 인터넷에 쳐보니까 로펌으로 가도 되고 사무실을 차려도 되고 아님 국선 변호사로 취직도 할 수 있다 하던데. 엄마 많이 알아봤네. 아직 고민 중이야. 보통은 로펌 가서 경력 쌓는 게 대부분이긴 한데 그래도 좀 더 고민해 보려고. 그래, 우리 아들이 살아서 잘 결정하겠지. 일단 고생이 있으니 푹 쉬렴. 저번에 드라마 보니까 변호사 되면 또 정신없이 바쁜 것 같더라. 이런저런 사연 갖고 있는 사람들 얘기도 들어줘야 되고 보통 일이 아니던데? 그럼, 그러니 돈을 많이 벌지. 결정하면 엄마한테 말해줄게. 엄마, 오늘은 저녁 외식할까? 나 알바하던 편의점 사장님이 나 변호사 됐다니까 상품권 주는 거 있지? 이거 가져가서 엄마랑 축하 파티 하라고. 어머, 정말? 오히려 내가 감사 인사를 드려야 되는데 너 공부 열심히 하라고 편히 많이 봐주셨다며. 맞아, 정말 고마운 사장님이요. 앞으로도 은혜 갚아야지. 그래, 그래. 세상에 참 고마운 사람들이 많다. 일단 옷 입어. 백화점도 오랜만에 가네. 거기 지하 1층에 음식점 되게 많대. 조금만 기다려봐. 1시간 후, 백화점. 엄마 옷부터 볼래? 나 알바비도 들어왔는데 이쁜 옷 한 벌 사드릴게. 무슨, 내가 이쁜 옷 입고 어디 갈 때라도 있어야지. 우리 아들이야말로 양복 한 벌이라도 사야지. 엄마가 사줄게. 한번 골라봐봐. 에이, 아직 어디로 갈지도 못 정했는데 무슨 양복이야. 그때 가서 사주고 지금은 엄마 옷 골라. 어? 아니, 이게 누구야? 여기서 다 보네. 어머, 그러게. 이런 데는 절대 못 올 줄 알았는데. 당신들은? 야, 너 많이 컸다. 키가 이제 나보다 크네. 하긴 다 닮았으면 걔는 크지. 아이, 아빠한테 종종 연락은 해야 될 거 아니야. 쥐 엄마만 살뜰히 챙기고. 당신이 뭔데 내 아들한테 뭐라 그래? 쓸데없는 소리 말고 가던 길이나 가. 왜? 내가 무슨 소리라도 할까봐 겁이 나? 이놈도 이제 내년에 고 30 아니야. 그럼 이젠 알아야지. 지 엄마랑 아빠가 왜 헤어졌는지. 그냥 두 분 성격이 안 맞아서 헤어진 거 아니에요? 따로 무슨 이유가 있어요? 아들, 그러지 말고 우리 밥 먹으러 가자. 엄마 배고파. 아이, 왜 이래? 오랜만에 부자끼리 솔직한 대화 나누겠다는데. 너 보다시피 네 엄마가 얼마나 궁상이니? 너도 알지? 네 엄마 여자로서 매력이 하나도 없는 거. 반면 이 여자분 봐라. 네 엄마랑 같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여자로서 매력이 넘쳐. 피부도 곱고 얼굴도 조그맣고 몸매도 호리호리하고. 그러니 당연히 내가 이 여자분한테 끌리지 않겠어? 게다가 능력도 출중하고. 그래서 니랑 네 엄마 버린 거야? 지금 보니까 그랬던 게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드네. 너도 이제 나이 먹을 만큼 먹었으니 이해하지? 이 아빠 마음. 근데 너 아직도 취업 안 한 건 아니지? 이 주제에 무슨 변호사가 되겠다고? 허튼 짓거리 하지 말고 취업 안 했으면 얼른 취업해. 내가 아무리 자격 없는 부모라 해도 자기 자식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 알거든. 넌 어릴 때부터 뭘 해도 느렸어. 말도 늦게 뗐고 공부도 늘 다른 애들에 비해 젖었지. 그래서 네 엄마를 쏙 빼닮았구나 생각했다고. 그런 네가 무슨 변호사니? 그 아빠니까 이런 소리 하는 거야. 당신 미쳤어? 여기가 어디라고 그런 얘기를 해?
다 지난 얘긴데 애한테 그런 소리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 내가 뭘? 애도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동안 자존심 때문에 애한테 솔직하게 못 말한 것 같은데 가족 사이 비밀은 없어야 되는 거야. 그럼 가족끼리 무조건 솔직해야지. 보아니 아직 변호사 못 된 것 같고 차림새도 보니까 직장 다닐 정도 여유는 아닌 것 같은데 내가 용돈이라도 줄까? 그래도 같은 지역 샀는데 이 정도 줄 수 있지. 어머! 지금 내 성의 무시한 거야? 이놈이 어디서 어른이 주는 돈을 뿌리쳐? 그쪽 돈 필요 없어요. 나 변호사 됐거든요. 그래서 축하 파티 하려고 여기 온 거예요. 엄마 옷도 사주고. 그러니 그쪽 돈 받을 필요 없죠? 쓸데없이 나 변호사 못 된다는 얘기도 안 들어도 되고. 엄마, 가. 이런 인간들이랑 얽힐 필요 뭐가 있어. 아, 잠깐만. 변호사가 됐다고? 네가? 어머, 변호사 시험 준비한 지 얼마 안 됐다 하지 않았나? 들었다시피 우리 아들 변호사 됐으니까 다신 우리 아들 만만하게 보지 마. 아들, 가자. 저기로 내려가죠. 걔가 어떻게 변호사가 됐지? 개천에 욕 나온다는 소린 이제 옛말이라 했는데. 그러게. 그래도 공부머리는 있나 보네. 괜히 무시했다. 나중에 도움받을 일도 있을지도 모르는데. 나중이 아니라 지금이지. 우리 사업하면 변호사 도움이 필요하잖아. 그렇다고 선임하기엔 또 비싸고. 이럴 줄 알았으면 일찍부터 친분 쌓아놓을 걸 그랬네. 친분이야. 지금부터 쌓아놓으면 되지. 그래도 피로 연결된 사이인데 모른 척 하겠어? 우리도 도움 주면 되는 거고. 하긴 그건 그래. 야, 제주도 좋네. 아들 혼자 키우면서 변호사까지 만들고. 그게 어디 저 아줌마 덕이겠어? 잘난 사람들은 주위 환경이 아무리 별로여도 딛고 일어서는 법이잖아. 그건 그래. 직후 식당. 많이 놀랐지, 아들. 굳이 너한테 이런 얘기까지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서. 다른 여자랑 살려고 처자식 버렸단 얘기를 어떻게 하니? 그게 평생의 상처가 될 텐데. 나도 이제 나이 먹을 만큼 먹었는데 뭘. 이상하다 싶었어. 갑자기 성격 차이로 헤어졌단 게. 무슨 다른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물어봤자 엄마한테 캐묻는 꼴이 될 것 같아서 나도 항구하고 있었지. 이렇게 좋은 날 망쳐서 미안해. 저 인간들은 왜 같은 지역에 사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마주치기나 하고. 어쩔 수 없지. 신경 쓰지 마. 밥이나 먹자. 아들, 정말 괜찮아? 표정이 많이 안 좋아 보이는데. 내 표정이 어때서? 괜찮다니까. 그냥 갑자기 마주치니까 놀란 거지. 엄마, 얼른 먹어. 부족하면 더 시켜줄 테니까 말하고. 아들이야말로 많이 먹어. 어쨌든 변호사 된 거 축하해, 아들. 고마워. 1시간 후, 집. 오늘 참 기분 좋은 날이었는데 그 사람들 때문에 망쳤네. 아들도 말로는 괜찮다곤 하지만 내심 이혼 이유 알고 충격받은 것 같던데 하필 거기서 마주쳐가지고선. 하긴 그냥 성격이 안 맞아서 이혼한 거랑 아빠가 처자식 버리고 다른 여자랑 바람나서 헤어지는 거랑 차원이 다르긴 하지. 좋은 날 그런 소리 들었으니 내 그 자식을 그냥 마주쳐선 그냥 갈 것이지 꼭 그런 소리를 한다니까. 아빠 노릇을 못했으면 최소한 인간 도리는 지켜야지. 지가 무슨 자격으로 얼굴을 뻔뻔히 들이대? 그 와중에 네가 변호사 될 거 같냐고 무시하는 것도 웃기네. 우리 아들이 변호사 되고 난 뒤에 만나서 망정이지. 안 됐으면 얼마나 모욕을 줄 거였어. 참 기가 막혀서 잠이 안 오네. 이사를 가든지 해야지. 안 그럼 종종 마주치겠어. 이틀 후 호텔 카페. 그래도 바로 온다고 한 게 의외네. 그때 백화점에서 봤을 땐 꽤 성깔이 있어 보이던데. 원래 잘 나갈수록 잘 나가는 사람을 알아보는 법이거든. 더 필요한 법이고. 그 자식이 변호사 할 머리는 되긴 됐나 봐. 이렇게 바로 오겠다고 하는 걸 보면. 온다. 여기야, 여기. 그냥 카페에서 보면 되지. 왜 호텔까지 불러내요? 어머, 그게 불편했어요? 우린 대접을 잘해주고 싶은 마음에 고급 호텔 카페로 불러낸 건데. 여기 빙수가 되게 유명한 거 알죠? 젊은 사람들도 빙수 먹으려고 종종 온다고 하던데. 전 그런 거 모릅니다.
이 자식이 워낙 유행을 잘 몰라. 그리고 변호사 되느라 힘들었을 텐데 유행을 알고서 모르는 게 당연하지. 빙수 시켜줄 테니까 먹어봐. 그래도 달달하니 맛있더라고. 어쨌든 와줘서 고마워. 그때 잠깐 본 게 아쉽기도 하고 그래서 부른 거야. 아직 어디로 갈진 고민 중이라며. 보통은 로펌 많이 갈 텐데. 생각 중이에요. 은근 길이 다양해서. 그죠? 근데 일반 로펌은 또 월급쟁이 신세라 여기저기 눈치도 봐야 되고 신입으로 들어가면 굳은 일만 잔뜩 하게 된다던데? 공부 빡세게 해놓고 거기 가서도 신입이라고 고생하면 너무 힘들지 않나? 열심히 공부한 보람도 없고.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요? 우리 말은 우리가 쉬운 길을 찾아주겠다는 거야. 마침 우리도 변호사가 필요했거든. 보다시피 우리가 부유한 건 알지? 이런 호텔도 자주 들락거리기도 하거든. 다 사업이 잘 돼서 그런 건데 이 사업이 더 잘 되려면 또 법적으로 문제없게 만들어줄 능력 있는 변호사가 필요해. 너 보니까 로스쿨에서도 성적이 좋았다며? 시험도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했고 로펌 몇 군데에선 스카우트 제의도 들어왔다던데. 벌써 나에 대한 조사가 끝났네요. 그럼 능력 있는 변호사를 들여와야 되는 문제인데 대충 조사하면 안 되지. 그래도 네가 머리는 내 머리를 닮았나 보다. 이럴 줄 알았으면 널 내가 키우는 건데. 아무튼 그건 다 지난 과거니까 내가 아빠 역할도 하고 싶어서 그래. 그냥 로펌 들어가느니 우리 전담 변호사로 들어와라. 우리가 사무실도 차려줄게. 연봉도 변호사들 평균 연봉보다 훨씬 더 많이 줄 거야. 아마 우리랑 일하면 변호사로서의 네 경력도 좋을걸? 그럼 아주 탄탄대로지. 그러니 같이 일해봐요. 아무래도 아예 남남보단 가족으로 얽힌 사이가 좋지? 우리가 대우는 섭섭잖게 해준다니까요. 솔직히 변호사들 최종 목표가 자기 개인 사무실 차리는 거 아닌가? 그러려고 로펌 들어가서 경력 쌓는 거고. 근데 그런 식으로 가려면 월급쟁이 생활을 기본 10년은 해야 된다면서요? 그럼 언제 사무실 구해? 그리고 사무실 구해도 의뢰가 안 들어오면 또 망하는 거 아니야? 그렇지만 우리랑 일하면 그럴 걱정은 없지. 힘들게 공부했다면서요? 고생한 만큼 빛을 봐야지. 솔직히 당신 엄마는 당신 사무실 구해줄 돈도 없잖아? 그렇다고 직업적으로 도움 줄 수도 없고. 애초에 공부 자체도 당신이 직접 알바하면서 했다면서. 요새 그런 부모가 어디 있어? 자식이 변호사 되겠다는데 나 알아서 하라고 내버려두는. 어떻게든 공부에 집중하게 하려고 본인이 밤낮으로 일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 옆엔 내가 무식해서 그래. 변호사 되는 게 무슨 컴퓨터 자격증 따는 거랑 비슷한 줄 아는 게야. 그러니 이렇게 알바랑 공부 병행하도록 내버려뒀지. 그래도 잘 돼서 다행인 거지. 못 돼봤어 봐. 자식이 인생만 망치는 거야. 어쨌든 나도 그 책임에서 벗어날 순 없으니까 지금이라도 보답을 하겠다는 거야. 네 인생 펴준다고. 참 솔깃한 제안이네요. 안 그래도 스카우트제이 들어올 때마다 고민했거든요. 봐봐자 월급쟁이 신세인데 이게 내가 원하던 변호사 그림인가 싶어서. 난 그동안 다른 사람들 눈치 너무 많이 보느라 이젠 더 눈치를 안 보고 싶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좋은 직업 가지고 싶었던 거고. 그래, 그래도 네가 날 닮아서 야망이 있구나. 남자는 그래야 돼. 내 아들 아주 장하다, 장해. 그럼 나도 한 가지 제안이 있어요. 그게 뭔데? 말만 해라. 웬만하면 다 들어줄 테니까. 지금이라도 아버지 집에서 살고 싶어요. 더 이상 구질구질한 집에 살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아버지랑도 못다한 적 나누고 싶고요. 우리랑 같이 산다고? 아니 그냥 오피스텔이나 아파트를 구해주면 안 되나? 그래봤자 내가 사는 곳보다 그쪽 사는 집이 더 좋을 거 아니에요. 딱 봐도 부유해 보이는데. 나 그런 집에서 살고 싶어요. 그리고 사업 때문에 날 끌어들이는 거면 내가 같이 사는 게 더 도움받고 좋지 않나? 그리고 사무실은 당연히 해주는 거죠? 내가 목 좋은 데 알아본 데가 있는데 웬만하면 거기 해줬으면 좋겠더라고요. 이놈이 순하게만 큰 줄 알았는데 아니었네. 마음에 든다. 그래, 네가 그동안 얼마나 그 좁은 집에서 사느라 마음고생이 심했겠니. 네 마음 다 이해한다. 사실은 나도 지질이 가난한 게 너무 싫어서 네 엄마 버리고 온 거야. 너가 내 핏줄이긴 한가 보다. 같은 마음을 품은 걸 보니. 그래, 아들이랑 같이 사는 걸 어느 부모가 싫어하겠니. 그것도 변호사 아들인데.
여보, 그냥 허락해줘. 우리도 손해볼 건 없잖아. 오히려 집 해주려는 거 아껴서 좋은 거지. 사무실만 해주면 되는 거잖아. 뭐, 그건 그렇지만. 그래요, 그럼. 그럼, 나도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날 엄마로 대접해요. 그럼 나도 아들이라고 생각할 테니까. 당연하죠. 아버지랑 같이 사는 분인데 당연히 제 어머니기도 하죠. 상황 판단이 빠른 편이네. 그럼 들어올 날짜 정해서 미리 말해줘. 이제 엄마 아들 사이니까 반말해도 되지? 그럼요, 엄마. 이제 제대로 된 가족이네. 생각 잘했다. 이제 네 인생도 탄탄대로일 거야. 저도 그래서 온 거예요. 내 인생을 좀 바꿔야겠다 싶어서. 그날 저녁 레스토랑. 아들, 갑자기 왜 여기로 부른 거야? 여기 되게 비싸 보이는데. 저번에도 백화점에서 밥 먹었잖아. 외식 자주 하면 안 좋은데 돈도 많이 들고. 그놈의 돈소리 좀 그만해. 이런 데서 먹어볼 수도 있지. 아들, 왜 그래? 무슨 일 있었어? 오늘 하루 종일 나가 있고 연락도 잘 안 되고 표정도 내내 어둡고. 혹시 아빠 일이라면 아빠 얘기 꺼냈으니 하는 말인데 엄마한테 할 말 있어. 뭔데? 다 먹은 거 같으니까 얘기할게. 나 아빠랑 살라고. 뭐? 생뚱맞게 그게 무슨 소리야? 아빠랑 산다니? 들어보니 아빠가 엄청 잘 살더라고. 나 변호사 됐다니까 적극적으로 밀어주겠다고 하더라고. 변호사도 첫 단추를 어떻게 꿰매는지가 중요하거든. 사무실도 얻어다 준다 하고 일적으로도 도움을 많이 준다 해서 여러모로 아빠랑 사는 게 훨씬 나한테 좋겠더라고. 나도 잘 나가는 직업을 얻었는데 주변 환경도 잘 나가는 사람들로 바꿔야 되지 않겠어? 언제까지 못 사는 엄마랑 이렇게 궁상맞게 살 순 없잖아. 그 얘기하려고 여기 부른 거야. 그, 그게 무슨... 그러니까 잘 나가는 나 아빠랑 살겠다고 엄마를 버리겠다는 거야? 아니 네가 어떻게... 네 아빠가 어떤 이유로 우리 떠난지 알았으면서 어디에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 네 아빠가 시켰어? 아님 다른 이유가 있는 거야? 엄마한테 솔직히 말해봐. 응? 네가 이럴 이유가 없잖아. 내가 그럴 이유가 왜 없어? 나도 이제 잘 나가고 싶다는데 들어보니까 굉장한 사업을 하는 것 같더라고. 내가 그 일 맡아서 잘 처리해주면 변호사로서도 성공하는 거야. 변호사도 입소문이 중요하다고. 나도 이제 부모 덕 좀 보고 싶어. 솔직히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맨날 돈에 쪼들려서 나 책 한 권 사는데도 눈치 보이게 만들고. 난 더 이상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 나도 부모 덕 보면서 좀 여유롭게 살고 싶다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식사 준비한 거야. 나 이미 그러기로 결정했으니까 엄마도 그냥 받아들였으면 좋겠어. 지금까지 내가 아들 노릇 못한 건 없잖아? 니, 니가 어떻게...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어떻게? 창피하게 소리 좀 지르지 마. 엄마가 제대로 된 엄마라면 당연히 먼저 그러라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자식 잘 되는 게 좋은 거잖아. 아무튼 나 내일부터 아빠 집 들어가서 잘 살 테니까 그렇게 알아. 그럼 나 일 좀 처리해야 될 게 있어서 먼저 일어설게. 더 먹다가 나오든지 집에 들어가든지. 이건 택시비하고. 승우야, 잠깐만. 승우야!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일 줄 알았는데 아들이 날 버리다니.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내가 아무리 못해준 게 많다고 하지만 그래도 어떻게 사정을 다 아는 애가. 1시간 후 집. 그새 짐을 다 싸뒀네. 빠르기도 하지. 내가 그렇게 못난 엄마인가? 그래서 아들이 지금까지 참고 있었던 건가? 하긴 변호사 공부하는 것도 힘들었을 텐데 학원비라도 못 보태줄 망정 도시락이나 싸고 있었으니 부모한테 경제적 도움받는 건 자식으로서 당연하게 기대할 수 있는 건데 우리 승우가 나쁜 애도 아니고 그래 어쩌면 내가 나쁜 엄마였던 거야. 그래서 승우가 날 이렇게 떠난 거라고. 내가 너무 지긋지긋한 엄마라서. 승우는 나와 달리 똑똑하니까 자기 살 길을 찾은 거겠지. 내가 그 길을 막으면 안 되지. 그래, 승우랑 같이 살겠다고 하는 건 내 욕심이야. 내가 그동안 잘못 생각했던 거였어.
최소한 자식 앞길은 막으면 안 되지. 그래도 우리 승우 갈 땐 가더라도 거기서도 여기처럼 눈치 보면서 살게 할 순 없지. 엄마로서 마지막 토리는 하자. 무슨 일이래? 먼저 전화를 다 하고. 근데 너무 늦은 시각 아닌가? 사람이 예의가 있어야지. 게다가 난 가정도 있는 남자잖아. 조심 좀 하지. 승우한테 들었어. 당신 집에서 살겠다고 하는데 얘기가 다 된 거지? 그 얘기야? 그럼 오늘 얘기했는데. 당신 그래도 아들 하나는 잘 키웠던데 아주 딱 마음에 들더라고. 같이 살면 둘도 없는 부자 사이가 될 것 같아. 어찌나 말 하나하나 하는 게 내 생각이랑 똑같던지 크게 성공할 놈이야. 승우한테 다른 꿍꿍이는 없는 거지? 우리 승우 변호사 될 때까지 정말 고생 많이 했어. 일이랑 공부랑 병행하느라 쓰러진 적도 있었다고. 우리 승우한텐 더 이상 상처 주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내가 내 자식한테 상처를 왜 줘? 나도 아빠야. 비록 다른 여자랑 살림 차리겠다고 저 자식 버린 나쁜 놈이긴 하지만 아빠 노릇은 하고 싶다고. 그리고 지금은 승우 그놈한테 내 도움이 가장 필요하고 요즘 애들 부모 능력 가지고 금수저니 흑수저니 안 되잖아. 그만큼 부모 능력이 자식이 어떻게 사느냐에 중요한 영향을 미쳐서 그런 거라고. 승우 그놈도 그렇게 말하던데 평범하게 로펌 변호사로 시작하고 싶지 않고 처음부터 잘 나가고 싶다고. 남이 눈치 안 보고 당당하게 살고 싶다고. 그러니 우리랑 일하는 게 딱이지. 승우 나랑 살면 내가 그동안 아빠 노릇 못한 거 다 해줄 거야. 사무실도 삐까번쩍하게 차려줄 거고 앞으로 승승장구하게 비단길을 깔아줄 거라고. 그러니 서운해할 거 없어. 다 승우 잘 되라고 하는 거니까. 정말 그런 거지? 우리 승우한테 상처 주기만 해. 나 절대 가만히 있지 않아. 당신이나 잘 살아. 괜히 그렇게 공상맞게 살아서 애 성공하는데 자꾸 뒤돌아보게 만들지 말고. 당신 같은 부모가 최악인 거야. 자식 입장에서도 자기는 성공하는데 엄마란 사람이 그런 좁은 집에서 궁상맞게 살고 있는 모습이 보이면 마음이 변하겠어. 그러니까 웬만하면 승우한테 연락하지 말고 승우 붙잡지도 마. 그냥 변호사 아들 둔 걸 자랑으로 여기라고. 당신이 뭐라고 안 그래도 나 그럴 거야. 우리 승우한테 아버지 노릇인데 똑바로 하라고 전화한 거야. 그리고 그 여자가 승우한테 못되게 구는 일도 없이 하라고. 내 와이프가 얼마나 머리가 잘 돌아가는데 승우 보자마자 우리랑 같이 일하게 하는 건 어떠냐고 제안한 게 내 와이프야. 어쨌든 듣고 싶은 말 들을 거지? 승우 그놈은 확실하게 우리가 잘 나가게 만들어 줄 테니까 걱정 마. 당신은 당신 생기나 책임져. 그럼 끊는다. 우리도 아들 방 급하게 만드느라 좀 정신이 없었거든. 얼마나 그 집이 지긋지긋했음 내일 당장 들어오겠다 해. 한 집에 살면서 그것도 몰랐어. 하긴 그 집에서 사는 게 좋았을 리는 없지. 그래, 우리 아들 잘 부탁할게. 그래, 이게 우리 아들 위한 길이야. 그래도 자기 자식이니까 잘 챙기겠지. 승우도 그걸 알아보고 그 집에 들어가겠다고 한 걸 테니까. 다음날 아침, 집. 그냥 조용히 나가려고 했는데 뭘 맞은 거지 뭐. 그래도 아들 가는데 엄마가 나와봐야지. 아들, 어제 엄마가 많이 생각해봤는데 그동안 엄마가 네 마음을 잘 몰라줬던 것 같아. 혼자서 공부하느라 힘들 거란 건 짐작은 했지만 도와주지도 못하고 미안했다. 지난 일이잖아. 그리고 이제 나 잘 살겠다고 나오는 거고. 당분간 연락 안 돼도 너무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 나도 집에 적응할 시간도 필요하니까 여유 되면 그때 연락할게. 그래, 알았어. 무슨 일 있으면 연락하고. 그리고 혹시나 아빠나 그 여자가 너 못 살게 굴면 그럴 일 없어. 내가 변호사가 됐고 나 필요해서 먼저 부른 건데 그럴 일이 있어? 그리고 못 살게 굴어도 나는 의리의리 번쩍한 집에서 살아보고 싶어. 돈 걱정도 안 하며 살고 싶고. 벌써 나보고 받은 사무실이 있으면 말하라고 바로 사준다고 하더라. 내가 이 집에서 계속 살았음 변호사 사무실은 꿈도 못 꿨겠지. 아마 평생 엄마 어떻게든 먹여 살리려고 남이 주는 월급 받아가며 근근히 생활하지 않았겠어? 이렇게 환경을 바꾸니 인생이 참 편해지네. 변호사 되니까 이런 게 좋다.
내가 내 환경 스스로 결정할 수 있어서. 그래, 알았다. 이제부터라도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보렴. 더 방해 안 될 테니. 그럼 갈게. 그래, 조심히 가렴. 뒤도 안 돌아보고 가네. 아휴, 아들이어도 원망스럽긴 하네. 그래도 어쩌겠어. 자식 잘 되는 거 바라는 게 부모잖아. 나보단 확실히 잘 나가는 사업가 아버지 밑에서 일 시작하는 게 나은 거지. 그래, 그것만 생각하자. 1시간 후, 전 남편 집. 그래, 왔니? 일단 점심부터 먹자꾸나. 내가 특별히 아줌마한테 신경 좀 쓰라고 했어. 아들 온다고 말이야. 방도 일단 필요한 거 위주로 꾸며봤는데 혹시라도 필요한 거 있음 아줌마한테 말해. 웬만한 건 다 해결해 줄 거야. 그럴게요. 신경 써주셔서 감사해요. 앞으로 잘해봐요, 어머니. 저도 아들 노래 잘해볼게요. 어머, 엄마 소리가 잘 나오네. 나도 이렇게 듬직한 아들 생겨서 좋네. 그래, 우리 잘해보자, 아들. 화목해 보여서 좋구만. 당연히 화목해야죠. 제가 이러길 얼마나 꿈꿨다고요. 아, 그리고 사업 자료 좀 미리 검토해도 되죠? 이번에 소송 휘말린 게 있다면서요. 직원들이 고소했다고. 안 그래도 그것 때문에 골치 아파 죽겠어. 지들 말로 내가 임금을 제대로 안 줬다는데 아니 월급 날짜 안 밀리고 따박따박 줬는데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다니까? 요새는 고소만 하면 되는 줄 아나 봐. 내 회사에서 일한 것도 고맙게 생각해야지. 워낙 은혜를 원수로 갚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렇지 뭐. 아무튼 잘 해결해 줄 수 있지? 걱정 마세요. 일단 회사 자료부터 봐볼게요. 이런 건 증거 싸움이니까요. 이런 거 있으면 언제든 말해라. 안 그래도 중요한 시기인데 이런 일을 휘말려선 골치가 아프다니까. 이제 제가 있잖아요. 걱정 마세요. 한 달 후, 집. 아휴, 다음 주가 추석인데 안부 인사 한 통도 없네. 아무리 새 환경 적응하는데 정신없다 해도 그래도 연락 한번 주지. 엄마 전화는 받지도 않고. 에휴, 이제 엄마랑 연락도 하기 싫다는 건가? 서운하네. 그 시각 전 남편 집. 역시 내 아들이야. 보란듯이 승수해버리네. 이렇게 바로 이겨버릴 줄은 몰랐네. 역시 맡기길 잘했다니까. 제가 이긴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놈들 찍소리도 못하는 거 좀 봐. 아주 너가 우리 집 들어온 뒤부터 일이 착착 진행된다니까. 이제 믿으실 수 있겠죠? 그럼 저 사무실도 차려주시는 거죠? 사무실이야 원래도 차려두려고 했어. 요즘 괜찮은 사무실 구하기가 어려워서 그동안 뜸을 들였던 거지. 받은 데 있다고 했지? 당장 계약하자. 안 그래도 바쁘신데 뭐하러 같이 가요? 저 혼자 계약하고 올게요. 돈만 보내주세요. 어차피 제 명의로 해주실 거잖아요. 그렇긴 하지. 그래도 아직 나이 어린데 혼자 계약할 수 있겠어? 저 변호사예요. 설마 제가 사기당하고 그러겠어요? 이따 회의도 있잖아요. 저녁엔 거래처도 만나야 되고. 요즘 중요한 시기인데 저 때문에 시간 낭비하게 하고 싶진 않아요. 그냥 다녀오세요. 저도 혼자 하는 게 편해서 그래요. 하긴 뭐 네 말도 맞지. 그래 그럼 돈 보내줄게. 아마 오늘 안에 될 거야. 그럼요. 어머니가 승소한 기념으로 음식 해놨다 하더라고요. 같이 가요. 그래. 잘해도 미리 지낸다 하더라고. 모레부터 여행 간다고. 넌 네 엄마 집에 안 가봐도 돼. 연락은 했나? 제 어머니 여기 있는데 제가 어딜 가요? 이 자식 아무튼 마음에 든다니깐. 그래 네 어머니는 여기 있지. 입장 정리 확실해서 좋다. 마음에 들어. 네, 얼른 가요. 다음날 전화. 아들이네? 그래도 추석 전주라고 전화 왔나 보다. 여보세요? 아들, 잘 지내고 있지? 그럼. 우리 아들도 잘 지내고 있지? 다음 주 추석인데 혹시 집에 들를 수 있으려나 모르겠네. 엄마가 우리 아들 좋아하는 떡만둣국 해놓으려고 하는데 떡만둣국보다 더 맛있는 거 맛보게 해드릴 테니까 좀만 더 기다려. 이제 거의 다 왔으니까. 그게 무슨 소리야? 더 맛있는 걸 맛보게 해준다니? 외식하려는 거면 굳이 외식하지 말고 엄마가 집에서 맛있는 거 해줄 테니까, 응? 그리고 추석 때 못 온다는 거야? 일이 그렇게 바빠?
추석 때는 할 일이 있어서 못 가. 그래도 곧 볼 수 있을 거야. 내가 연락하면 바로 거기로 와. 알았지? 정말 중요한 일이라 그래. 아들, 무슨 일이 있는 거야? 혹시 그런 거면 엄마가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줄게. 솔직하게 말해봐. 그런 거 아니야. 나 안 보고 싶어? 난 보고 싶어서 엄마한테 전화한 건데. 에이, 당연히 나도 보고 싶지. 그래서 추석 때 보자는 건데. 일이 있어서 그래. 이것만 끝나면 실컷 볼 수 있어. 그러니 조금만 기다려. 이만 끊을게. 나 뭐 좀 해야 돼서. 그래, 알았어. 그럼 여유로울 때 연락해. 알았어. 아이고, 바로 끊어버렸네. 바쁜가 보네. 대체 무슨 일이지? 대체 뭘 보여주겠다고 이러는 건지. 그래도 아들 목소리 들으니까 좋네. 얼른 아들 얼굴 보고 싶다. 그래도 나 보고 싶다 해줘서 어찌나 기쁜지. 이대로 아들이랑 연 끊긴 줄 알았네. 이틀 후 전남편 집. 아유, 무슨 짐이 이렇게 많아. 필요한 건 거기서 사재니까. 그래도 챙길 건 챙겨야지. 얼마 만에 가는 여행인데. 넌 같이 안 가도 돼? 그냥 너도 같이 가지, 가족여행으로. 아니에요. 전 할 일이 있어서 사무실도 구해야 되고. 두 분이서 다녀오세요. 그동안 바쁘셨는데 쉬셔야죠. 다음에 너도 같이 가자. 그럼 가자고. 아쉽지만 어쩔 수 없지. 그럼 갔다 올게. 집 잘 보고. 네, 잘 다녀오세요. 그럼 가자고. 마지막 여행이니 푹 쉬다 오세요. 이틀 후 전화. 아니, 나 휴가라고 몇 번을 말해. 여행 중인데 무슨 전화를 이렇게 많이 했어. 웬만한 건 니들이 알아서 처리하라고 했잖아. 사장님, 그게 아니라요. 회사 지금 망하기 일보 직전입니다. 지금 경찰들 오고 난리 났어요. 회사가 아주 뒤집어졌다고요.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멀쩡한 회사가 갑자기 왜 뒤집어져? 그게 아드님이 저희 회사를 고소했거든요. 저희 업종이 불법 업종이라고 회사 기밀문서를 다 죄다 경찰이 넘기는 바람에. 뭐? 내 아들이 고소를 했다고? 내 아들이 우리 회사 자문 변호사인데 왜 고소를 해? 그게 말이 되는 소리야? 뭐 잘못 알고 있는 거 아니야? 일단 얼른 오셨으면 해요. 직원들도 도망가고 난리도 아닙니다. 게다가 사채업자들까지 쫓아왔어요. 자기 돈 내놓으라고요. 사장님, 저희 회사 담보로 대출까지 받으셨어요? 저도 그것까진 몰랐는데. 아니, 그거는 돈이 필요해서. 일단 가볼게. 대체 이게 무슨 소린지. 대체 무슨 일인데 그렇게 열불을 내? 아니, 아들이 우리 회사를 고소했대. 무슨 회사 기밀문서로 우리 회사가 불법 업종이라고. 이게 대체 무슨 말인지. 뭐요? 그게 말이 돼. 우리 회사 곤란한 일 생길 때마다 나서서 도와줬는데. 내 말이 뭐가 잘못된 모양이야. 일단 가보자고. 심각한 일 같으니까. 대체 이게 무슨 일이야. 오랜만에 쉬려고 했는데. 설마 그놈이 정말 뒤통수 때린 건 아니겠죠? 그럴 리가. 지 발로 지 잘 나가고 싶다고 온 놈인데 뭔가 오해가 있겠지. 근데 언제 또 비행기 타서 한국까지 가냐. 다음날 저녁 전남편 회사. 아니, 회사가 완전 쑥대밭이 됐네. 진짜 그 말이 맞았나 봐. 투자자들한테 전화도 얼마나 많이 왔다고. 이를 어쩜 좋아? 정말 배신 때린 거야? 배신은 아니죠. 난 한 번도 그쪽 편이었던 적이 없거든. 깜짝아. 야, 너 왜 전화를 안 받아? 내가 얼마나 연락을 했는데. 네가 고소했다고 하는데 맞아? 맞죠. 변호사로서 도박업체가 멀쩡한 회사 노릇하면서 사람들 돈을 뜯어내고 있는데 그걸 두고 볼 수가 있어야지. 네가 어떻게... 내가 너 잘되게 하려고 얼마나 노력했는데. 글쎄, 니들 회사 잘못 감추려고 날 꼬신 거겠지. 기가 막혀. 이래서 사람 함부로 들이는 거 아니라고 하던데. 이 괘씸한 놈 같은 이라고. 그지, 사람 함부로 들이면 안 되지. 당신이 가정 있는 남자 함부로 들이는 바람에 이런 사달이 난 거 아니겠어? 그래서 나도 갚아준 거야. 당신들 재정 상태가 굉장히 안 좋더라고. 이미 갖고 있는 재산 다 압류됐던데.
당신들이 무작정 경찰 연락을 안 받는 바람에 나한테 좀 전해주라고 하더라고. 문서도 왔어. 추석 앞두고 큰 선물이지. 이, 이게 무슨... 너 이놈의 자식 죽고 싶어 환장했어? 죽어야 되는 건 당신이지. 지연아 잘 살아보겠다고 처자식 버리고 간 주제에 뭘 잘했다고 아직도 내 엄마 앞에서 그렇게 뻔뻔하게 굴어. 이제 벌 받는 거야. 경찰 저기 오시네. 여기에요. 현행범으로 체포해 가세요. 경찰? 아이, 경찰이 왜 여기를... 엄마, 나 감옥 가는 거 아니야? 감옥 가는 거 싫은데 여보가 좀 어떻게 해봐. 당신 남편도 갈 테니까 무서워하지 마세요. 자, 그럼 잡아가세요. 너, 내가 가만둘 줄 알아? 아주 두고 보자고, 처음부터 이럴 목적이었던 거야. 아무래도 쎄하다 있다. 내가 사람을 너무 믿은 탓이지. 다 당신 때문인 거 알지? 세상에 유능한 변호사들이 얼마나 많은데 내 아들을 쓰자고 해서는... 이제 와서 내 탓이래. 너도 괜찮다고 했잖아. 너네가 나가기만 해봐. 아주 제대로 복수해 줄 테니까. 네가 복수할 게 뭐가 있어? 복수는 이미 끝났어. 니들은 벌만 받으면 돼. 내 엄마 마음 속상하게 한 벌 말이야. 한 달 후, 전 남편 집 앞. 여기가 대체 어딘데 오라고 한 거지? 승우야, 여기가 어디야? 지금은 경매로 넘어간 집인데 원래는 그 나쁜 놈 집이었지. 내가 여기 살았어. 나쁜 놈이라면 네 아버지 집 말하는 거야? 근데 왜 경매로 넘어갔어? 그럼 너 갈 데가 없는 거야? 뭐가 잘못된 거지? 그 자식 우리 버리고 사기꾼 여자 만난 거더라고. 불법업체를 합법업체로 속여서 전문적으로 사기치는 여자였어. 그 자식도 여기 넘어간 거고. 나도 그런 용도로 쓰려고 부른 거고. 내가 이 집에서 증거들 다 모아서 그 자식들 싹 다 고소했어. 집도 대출이 잔뜩 껴있더라고. 회사도 파산했고 두 사람도 실형을 면치 못할 테니 바로 경매로 넘어갔고 이젠 다른 사람 소유가 되겠지. 엄마한테 그 꼴 보여주고 싶어서 오라고 한 거야. 이보다 맛있는 광경이 어딨어? 그게 사실이야? 너는 괜찮은 거야? 나는 증거만 모아놨고 가담한 건 아니라서 괜찮아. 소송 하나 이겨준 게 단데 그것도 피해자랑 얘기 잘했어. 만약 나도 문제될 게 있으면 처벌 받아야지. 아무튼 잘 끝났어. 너 그럼 설마 이렇게 하려고 이 집에 들어온 거야? 잘 살려고 들어온 게 아니라? 내가 잘 살려고 했으면 엄마 집에 계속 살았지. 아니다. 우리 둘이 잘 살려고 이 집에 잠깐 들어온 거야. 계좌도 확인해봐. 계좌? 계좌는 갑자기 왜? 어머, 갑자기 이렇게 큰 돈을 보냈어. 2억이라니? 네가 돈이 어디 있어서? 나 사무실 차리라고 준 돈인데 아버지가 아들한테 준 돈이니까 별 문제 없어. 이혼할 때 그 자식이 협박하는 바람에 위자료도 못 받고 헤어졌다며. 위자료라고 생각하고 받아. 아휴, 내가 이걸 받아도 될지 모르겠다. 엄만 돈 없어도 괜찮은데. 그냥 네가 엄마 때문에 귀한 시간 낭비한 걸까 봐. 그게 엄마 마음에 걸린다. 무슨? 내가 왜 그동안 변호사 되겠다고 열심히 공부한 줄 알아? 엄마 호강시켜주고 싶어서 그런 것도 있지만 엄마 이렇게 힘들게 만든 그놈들 복수해주고 싶어서 열심히 한 거야. 내 꿈을 이룬 거라고. 그리고 그때 엄마한테 못된 말 해서 미안해. 엄마 속상해할 줄 알면서도 그냥 이 집에 가겠다 하면 엄마가 반대할까 봐 일부러 그런 거야. 내가 살면서 그 빚 갚을게. 용서해줘. 무슨, 난 그동안 엄마 노릇 못 해준 걸까 봐 그게 마음에 걸렸지. 엄만 그것도 모르고 서운해만 했네. 미안해, 엄마가. 뭐가 미안해. 이제 우리 행복하게 살자. 나 그거밖에 바라는 거 없어. 나도 마찬가지야. 우리 아들, 고맙다. 1년 후. 그 뒤로 아들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로펌에 들어갔어요. 맡은 소송마다 승소를 해서 인정도 많이 받고 연봉도 많이 오른 것 같더라고요. 아들 말로는 이대로 잘하면 나중에 개인 사무실을 차리는 것도 시간 문제라고 좋아하더라고요.
저도 아들이 이렇게 유능한 변호사로 자리매김하는 걸 보곤 뿌듯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한편 전 남편과 상간녀는 불법 용도 변경 및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가 됐고 얼마 전에 재판을 치르게 됐는데 각각 징역 3년, 2년 6개월의 형량을 받게 됐죠. 아들 말로는 그동안 한 일에 비해선 형량이 적게 나온 거라고는 하지만 이제는 회사도 완전히 망했고 집도 다른 사람 명의로 넘어갔고 그 사람들 앞으로 빚이 많아서 출소한 뒤에 빚을 바로 갚아나가야 되니 그걸로 만족하자고 하더군요. 사실 저도 아들을 혼자 키우며 전 남편에 대한 분노가 남아 있었는데 든든한 아들을 둔 덕분에 그런 미움이 씻겨나가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이제야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저와 아들은 아들이 그때 전 남편에게서 받은 돈과 원래 살던 집을 판 돈을 합쳐서 신축 아파트로 이사를 갔어요. 아들 회사랑도 가깝고 시설도 깔끔해서 새 출발을 하는 기분으로 살고 있어요. 아들도 이제는 자기 걱정 말고 엄마를 위한 삶을 살려고 하면서 제가 예전부터 꿈이었던 카페를 하나 차려줬어요. 처음엔 아들에게 부담을 많이 준 건 아닐까 걱정했지만 이왕 아들이 차려준 거 열심히 해보자는 생각으로 카페를 운영해 나갔죠. 다행히 단골 손님들도 많이 늘어나고 저도 손님들이랑 간단한 대화를 나누며 커피도 만들고 쿠키도 굽고 하는 게 참 행복하더라고요. 카페에 앉아 있는데 지난 세월들이 생각나면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이렇게 잘 되려고 그동안 고생을 한 거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새삼 어려운 환경에서도 바르고 착하게 자라준 아들에게 참 고맙더라고요. 아들이 앞으로도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았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그러다 나중에 정말 행복한 가정을 이루면 더 좋고요. 지금까지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